네, 강프로입니다. 자,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 금요일 날은 1.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긴 연휴를 끝내고 수요일부터는 다시 시작이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제가 선반영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립니다. 근데 선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져요. 이 커지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아닌 내용, 그쵸? 절대 그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도 주가의 변동성은 이렇게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터졌었던 할로자인과의 특허 분쟁 소송권, 이런 부분들 가지고도 이런 정도 한 30%씩 40%씩 이렇게 등락 구간을 만드는 이유가 주식시장은 선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선반영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초과 수익, 그쵸? 시장 대비 높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델타입니다. 델타가 성장성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시가총액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시가총액은 대략 20조 원 정도 되죠. 근데 실제 실적치를 비교해 보면 사실상 형편없죠. 근데 주가는 이럴 때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하이닉스랑 자주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이닉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의 2등 기업이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선반영하는 종목군들을 골라내자. 뭘로 골라요? 가격대로. 그게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 그쵸? 신고가를 갖다 이슈에 대한 부분은 그 뒤에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머크와의 계약건, 그쵸? 실제 발표가 나온 건 요때입니다. 24년 2월달, 이제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때 시가총액 한 10만 원 정도 했을 때 시가총액이 5조가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조 원에 달합니다. 19조, 그리고 고가 따지면 24조 원 정도 돼요. 이 정도의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는 게 대략 1년 정도 기간 동안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고작 흑자 전환을 한다고 해서 200억대 영업이익을 낸다고 해서 이 높은 시가총액 20조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할 수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내용을 반영시킨 결과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적은 늦게 쫓아오기 때문에 이런 등락 구간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주가 하락폭 있죠. 주가 하락폭. 주가 하락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종목이 나빠서. 두 번째, 시장이 나빠서입니다. 종목이 나쁜 부분 알테오젠 측면에서는 없어요.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최근에 이슈가 뭐겠습니까? 할로자인과의 소송권, 그렇죠? 그리고 시장 관련된 내용이 있겠죠. 시장 관련된 내용 뭐예요? 미국 관세, 그리고 트럼프는 금리를 인하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근데 파월 의장은 금리를 인하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확인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금리 결정이 나올 거예요. 한국 시장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이 금리 결정에 대한 부분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그리고 인하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 종목군에서는 엄청난 호재가 됩니다. 근데 기대감 측면에서, 그리고 실제 점도표를 찍어놓은 것 측면에서, 그리고 미국 시장의 예상치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이번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0%입니다. 없어요. 하지만 6월 달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뭐라 그랬죠? 선반영된다 그랬죠. 자, 무슨 얘기냐면 할로자인과의 소송권이 있어요. 근데 할로자인과의 소송권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할로자임에서 만든 SC 제형, 이게 엠다제예요. 엠다제 같은 경우에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가겠죠. 이 성분이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특허를 침해한 거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머크에서 처음으로 할로자임에 특허 무효 소송을 걸었어요. 이때는 이거는 너무 말도 안 되게 광범위하다. 이걸 똑같이, 그쵸? 똑같이 만든 그런 게 아니라 이 성분은 포함될 수 있는 건데 이 성분으로 인해서 특허 침해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광범위한 특허를 무효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런 결과 지금까지 간 결과 할로자임은 지금에서야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거의 한 5달 이후에 대응을 한 겁니다. 이거는 끝난 게임이에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특허 관련된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SC 제형, 그쵸? ALT B4를 출시를 한 거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모두 알고서도 머크에서는 5조 원 가까운 계약을 체결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로열티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죠. 지금 가장 급한 건 어디예요? 할로자임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예요?
머크예요. 세 번째가 알테오젠이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그냥 올라가지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것일까? 한마디만 딱 드릴게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지금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기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개월 차에 접어드는데 첫 번째 시세가 나왔던 구간 신고가 만들었죠. 23년 9월 달입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그리고 나서 계약권 터지고 상승하죠. 차트에 대한 패턴을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물 소화 과정이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움직임은 나온다. 그리고 7배, 8배, 거의 한 10배 정도씩 올라온 주가의 이 상황에서 이런 고가에서 횡보하는 정도 매물 소화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미국 시장도 혼돈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였죠. 그러면 시장에 대한 위험성도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게 이 매물 소화 과정, 그쵸? 기간 조정 구간에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악의 구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6월 달에는 금리 인하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해서 타점을 잡을 때가 됐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시장에서 살아있는 종목군들이 잘 없어요. 알테오젠을 포함한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살아있으니까 ABL 바이오까지 살아있죠. 뭐 다른 종목군들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 볼까요? 당연히 신고가 만들고 나서 주가 상승, 폭발적인 상승세 있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자고요. 알테오젠이 여기서 폭락을 해버립니다. 알테오젠 폭락하기 위해서는 머커와의 계약권이 깨져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고가 매물을 먹고 난 이후에 주가 상승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3년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장기간 움직임만 볼게요. 23년 초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얼마입니까? 5만 원대예요. 5만 원대. 근데 지금 얼마? 80만 원대. 이렇게 상승이 나온다. 그렇죠? 이때도 신고가 구간이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는 구간 발생하죠. 주식은 이렇게 보는 거다. 그러면 이런 횡보하는 구간, 고가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고 나서 고가 구간을 형성해 놓고 이 고가에서 횡보하는 구간, 매물 소화를 해야 되는 구간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시세의 끝이 있겠죠. 그게 언제예요? 실적이 나쁠 때가 아니라 예상된 실적보다 흑자 전환돼서 좋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치보다 못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더 높을지 낮을지 그건 나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테오젠의 비중을 대폭 줄이는 구간은 언제예요? 예상치가 쭉 박히고 실적 발표에 임박했을 때, 대략 1분기에 대규모 흑자는 봤을 때, 이때 수급이 강하게 몰릴 거고 주가가 한 번 더 점프할 텐데 이 구간에 맞춰서 우리는 매도 구간을 잡으면 된다. 근데 그게 최소한 지금은 아니다. 키트로다 SC가 9월부터 판매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아니 9월 달에 FDA에서 승인 떨어지고 나서 10월 달부터 판매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최소한 4분기 정도는 지나가야 된다. 그럼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사이가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1년 남았다. 여기서 100%, 200%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한로자인과의 무언가의 내용들, 뭐 시장이 불안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모두 다 무시해도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 실적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매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 확인이 되면 오히려 매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지금 구간에서 등락 구간이 있는 건 24년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에서 보더라도 높은 시가총액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맞춰서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처럼 항상 동일해요. 가격을 봐야 되고요. 1. 가격, 그리고 가격을 보기 위해서는 2. 시장에 대한 판단, 그 부분입니다. 자, 내용 보세요. 한국은 월화 이틀 연휴, 미국은 정상적으로 거래된다. 이틀 동안 미국 시장 변동성이 한국 시장에 적용되니까 수요일 한국 시장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단 주도주 보유자들은 문제없다. 최악의 상황을 지나온 미증시 62평 돌파 후 소외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고, 장기평 돌파 시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올 수 있다. 미증시 기준입니다. 장기 평선은 20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매물 소화 과정이 나왔을 때는 어때요?
단기간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대략 2주 정도의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구간이 알테오젠의 매수 적기가 될 겁니다. 왜? 6월달에 임박해 있고 6월달에는 금리 인하가 상당 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4월달에 관세 시작했죠. 물론 미뤄지기는 했지만 보편 관세 10%는 들어간단 말이죠. 보편 관세 10%가 미국 경제에 주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미칠지 이 경제 지표가 5월 말 6월 초부터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5월 2일 날 연휴 직전에도 제가 주도주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어요. 보세요. 두산에너빌리티 몽땅 보유, 알테오젠 몽땅 보유, 하나시스템 몽땅 보유. 하나시스템 최근에 엄청 좋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실시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다는 점 쭉 이렇게 보시면 5월 2일 날 하나시스템 시장가 매수해라.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이 1% 2%더 비싸게 산다고 뭐 큰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자, 내용 볼게요.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그쵸?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이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몇 프로? 70%대 수익 구간. 그렇죠?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강한 조선주, 한화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에 제가 매도한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수 구간을 잡고 있고요. 제가 어떻게 매수 타점 잡았는지도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렸고 이 부분도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하나오션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 잡았고 보시면 50%대 언제? 2월 5일 날. 그러면 보세요. 2월 5일 날 매도하고 나서 삼성중공업 똑같은 조선주입니다. 어때요? 매수 구간 잡고 다시 3월 19일 날 매도한 결과 17% 수익 구간. 정확하게 2월 6일 날 매수했죠. 2월 5일 날 하나오션 매도하고 2월 6일 날 삼성중공업 똑같이 조선주에 매수한 결과 17%의 수익 구간 더 낸 거죠. 업종 내에서 순환매가 돌고 그 순환매에 맞춰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지만 정말 가격에 대한 판단만 한다면 주식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 계좌는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격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미증시를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최악의 구간은 지나왔다. 근데 최악의 구간 안에서도 수익 구간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 신고가 구간에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앞으로도 신고가 구간에서 주도주가 탄생을 하고 주도주를 매매해야지만 수익 구간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마찬가지예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제가 여기 보시면 딱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 계속해서 하고 있죠.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언제예요? 실제 비교를 해서 보면 미국 시장이 반등하는 부분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인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 4월 18일 날에도 두산에너빌리티 매수해라. 그리고 쭉 이렇게 올려보시면 4월 10일 날에도 매수해라. 언제? 미국 시장 반등을 확인하고 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ABL 바이오 같은 신고가 이후에 70% 이상씩의 수익 구간이 만들어지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지만 5월달 안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